안녕하세요. 오나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교과서 101쪽 정규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제가 통계 처음 도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총 6단원 중에 4단원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비중 높다. 5단원, 6단원 통계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4단원에서부터 6단원까지 이어지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은요. 통계의 꽃이고요. 이 4, 5, 6단원을 배우지 않았다? 통계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다. 자, 문제를 푸는 요령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 단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원 강의를 들으시고요. 교과서를 정독하시거나 평소에 본인이 즐겨 찾는 다른 수단이 있으시면 그것을 들어보시거나 제 강의를 2번 들으시거나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라고 성취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정규분포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정규분포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선수학습을 지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기초를 다진다. 정규분포로 들어가기 전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좀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아니지만 정규분포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면 노멀이에요. normal distribution.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분포라는 뜻에 해당하는 distribution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쪽에 이게 중요하다. normal. 이게 뭐냐? 순수하게지 영어 단어로 얘를 외우실 때 보통 정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좀 정상적이야 할 때 normal 되는 것이고 좀 정상적이지 못하네 하면 abnormal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학에서 normal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봤을 때 약간 정상적인 수학자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분포라는 거예요. 내지는 좀 이상적인 분포라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입하기 위해서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30분 정도 수업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라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대략적인 내용들, 키워드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 이쪽에 빨간 글씨 보니까 확률 분포라는 말이 나와요. 확률 분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개념이에요. 확률 분포.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와.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였어. 기억이 나실런지. 이산 확률 변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률, 각각에 대한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시면 뭐가 이제 아래쪽에 확률이 쭉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총 다 더하시게 되면 합계는 1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래.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자, 1번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하튼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해당하는 정리된 내용, 분포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서 보시잖아요. 표가 안 나와요. X와 PX에 대한 표가 안 나와. 대신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쵸?
아래쪽으로도 내려가서 보시면 뭐지?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생긴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서 1단계, 이쪽으로 갔다가 3단계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표가 없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일 때랑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 정리된 내용 박스 안에서 살펴봤더니 진짜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러 가려고 해요. 자, 내용을 쭉 지나왔는데 이쪽에다가 어디냐면 101쪽 상단에다가 올라갈게요. 101쪽 상단에다가 우리 지금부터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다. 자리가 좁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101쪽 상단에다가 요것도 좀 줄일게요. 101쪽 상단에다가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통계이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다. 이것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분포표가 있었지. 분포표가 있었어요. 자, x가 그리고 px가 해가지고 이게 좀 x가 쭉 나오고 그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그것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여하튼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게 된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나오면 땡큐지만 굳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얘네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얘가 우리가 지난 6시간, 7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는 쉽기는 한데 각각의 확률 구하기는 어려웠던 좀 특이했던 분포 따로 빼서 배웠던 것이 이항분포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항분표가 아니고 이항분포가 있었다. 우리의 7시간을 이렇게 10줄 안 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이산이라는 내용과 연속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연속이다. 연속은 우리 좀 익숙한 표현이죠. 어떤 자료가 어떤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얘는 연속인데 이것과 반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속이 아닌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얘기는 이산은 좀 쉽게 얘기하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괜찮으세요? 연속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확률 변수들은 횟수 기억나세요?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은 뭐 점수 100점, 200점, 300점 명수 10명,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 이산이에요. 이산의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두 명, 세 명, 75점, 77점, 79점 이런 것들이 이산의 느낌이다. 딱딱 떨어져요. 그에 반해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는 자료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끊어지지 않는 자료 시간. 그래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1분 1초 편의상 단위를 나누어 놓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표현하는 시간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요? 선생님 6시 46분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게 아니고 6시 46분인데 46분에서 7분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들 굉장히 연속적이다. 46분 1초, 46분 2초 사이에도 우리가 명시하진 않지만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존재해요. 그것이 연속 확률 변수다. 선생님 키가 165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55cm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165cm야. 그럼 55에서 165cm까지 갈 동안 우리는 편의상 그것을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누지만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그 사이에도 굉장히 빽빽하게 자료들이 존재를 한다. 사람의 키는 연속적이에요. 그 다음 몸무게, 시간의 흐름, 온도 변화, 강수량, 우리가 편의상 단위를 나누어 놓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굉장히 연속적인 변수가 된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그런 변수들을 우리 골라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구간을 차지하는, 전체의 집단이 주어졌을 때 그 구간을 차지하는 인원수 같은 것들을 확률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변수가 연속적일 때 우리는 연속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40 아니야 계속해서 이제 해볼게요. 자, 연속확률 변수와 이산확률 변수의 차이는 아셨을 거예요. 그럼 분포표, 아까 우리가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분포표는 없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 그 분포표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것인가 해가지고 요만큼은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채워드릴게요.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연속확률 변수에서 구한 확률도요. 확률 구해보시면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함수가 있어요. 확률 함수가 있습니다. 확률 함수가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에서는 대부분 함수가 주어져요. 확률 주어져.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 빽빽하게 채워진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해요. 이름 자체를 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이가 있구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직 미분이나 적분을 배우지 않고 1학년 수학만 배운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접하게 되는 거라서 예전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이나 죄송해요. 아파라. 자,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평균, 분산, 표준변차 구했었는데 이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아요. 좋으세요? 배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항 분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속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분포가 뭐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정규 분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여기까지 그냥 밀도 함수가 뭔가 분포표 대신에 뭘로 이 확률 변수들을 표현해내는가,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 확률 구하는 방법이 뭔가, 요 정도만 알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야. 자, 1단계 우리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 알았고요. 2단계 분포표 대신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자료를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3단계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인가, 요 정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 건데 간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하튼 확률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이 굉장히 연속적이다. 그래서 표에다가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체계 굉장히 연속적이잖아요. 실수축, X축에다가 그 상황들을 표시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2학년 7반이랑 8반이랑 합쳐가지고 50한 5명 정도가 있어요. 55명이 있다. 이 사람들의 미안한데 몸무게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그렇게 하게 실제로 할 거 아니니까 몸무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까지 포함시킬까? 아니야, 너희들만 데리고 할게요. 자, 몸무게가 보통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한 40kg에서부터 50kg, 60kg, 70kg, 80kg 소외감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90kg, 100kg까지 가볼게요. 100kg 정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0kg와 50kg 사이에 몇 명이 있는 거야? 한 6명 있다고 칠게요. 그럼 49명 남았지. 자, 50kg부터 60kg 사이에 10명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럼 39명 남았지. 그러면 60kg부터 70kg 사이에 15명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24, 24명 남았지? 70과 80 사이에 10명 정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14. 80과 90 사이에 7명, 아니다, 한 10명? 90부터 100 사이에 4명 정도 있다고 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좀 키 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10명, 15명, 오마이갓 까먹었어. 자, 6명 했고 10명 했고 15명, 그 다음에 제가 10명 넣었나요? 10명 넣고 그럼 다 해서 55명이 맞는지 봐야 돼. 맞는 것 같아. 요 정도를 넣었다고 치는 거야. 얘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그 구간 안에 해당되는 인원이나 자료 분포를 나타내는 거 우리 히스토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스토그램. 스 어디 갔어? 히스토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자료들이. 40부터 50 사이 6명? 그래가지고 요걸 좀 촘촘하게 나눠보는 거지. 5단위로 이제 끊어보는 거예요. 5단위로 끊어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몇 명? 아이고, 너무 두꺼워. 어디 갔어? 한 요 정도로 몇 명. 올라오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쵸? 아, 이게 어렵네요. 몇 명. 그 다음에 또 몇 명. 뭐 하려는 건지 알겠어, 얘들아? 몇 명.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림을 요렇게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요것을 1km 단위로 나눠보자는 거야. 1km 단위로. 이게 무슨 얘기야. 1kg 단위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미안해요. 1kg 단위로 나눠보자. 그러면 얘가 좀 더 그래프가 촘촘해지겠죠? 조금 더 낮아지면서 촘촘해질 거라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100g 단위로 나눠보자는 거야. 100g 단위로. 그러니까 그것의 10분의 1.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점점 더 얇아지는 것에 저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거든요. 처음엔 약간 굵직굵직한 그래프였는데 단위를 줄이니까 좀 이렇게 얇아지고 더 얇아져서 100g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얘를 더 촘촘하게 벌려가지고 만약에 1g 단위로도 얘기할 수 있죠. 1g 단위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얘들아 사실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샥샥샥샥 막대로 그렸는데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러면서 걔가
정교하게 이제 컴퓨터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더 이상 막대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면적들이 하나의 어떤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자료를 곡선의 형태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여하튼 구간을 끊으면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40부터 50까지 구간을 끊으면 이 안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6명이 들어갈 것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끊어가지고 표현하시면 여기에 10명이 들어갈 것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60, 70, 80, 90 끊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확률 분포로서 지금 히스토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하다가 그래프의 형태로 이것들을 나타내는 지경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총 55명 중에서 여기 지금 6명이 들어있단 말이야. 느낌 오지? 확률 분포로 표현하면 40부터 50 사이의 구간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6명인데 이거 지금 확률이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55분의 6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괜찮겠니 얘들아? 자, 만약에 70부터 80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70부터 80 사이 인원수는 10명이지만 실제로 이게 10이 아니고 확률이기 때문에 55분의 10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우리가 얘를 확률을 구할 건데 이제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다 가져다 이제 확률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구간별로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들을 다 구하게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확률 넓이를 다 구하게 되면 그것은 1이 될 거라는 거예요. 1이 될 거라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분을 배우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운데 여하튼 얘가 이제 면적이 이제 넓이가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포인터가 크니? 얘네들이 여하튼 어떤 면적이 있잖아요. 그치? 그 면적들을 우리가 55분의 6, 면적들을 55분의 10, 55분의 15, 55분의 4가 되도록 이 함수 그래프 개형 있죠? 이거 있죠? 이거를 적당히 축소를 좀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1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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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는 6이잖아. 6명이잖아. 그럼 이 면적 산수적인 면적은 이거 60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적당히 축소해가지고 55분의 6이라는 넓이가 나오도록 이 그래프를 이 아래쪽에 나오는 그래프를 좀 조정을 해보자는 거야. 여하튼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55분의 6, 55분의 10.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정을 좀 해보자. 선생님 복잡한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도 보통 문제에 주어지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도 보통 주어져요. 그냥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구간에 속하는 아이들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면적 구할 수 있도록 나타낸 그래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보통 구간으로 표현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간으로 표현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좀 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교실 안에 78.1kg 이런 몸무게를 가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할 때 78.1로 딱 떨어지는 사람 없다는 거야. 좀 더 정교한 체중계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78.11이랄지 78.09랄지 이런 몸무게를 그 사람이 가질 거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78.11kg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교한 몸무게를 미안한데 마트에 가면 고기 몸무게 그 있잖아요. 고기 무게 재는 그런 걸 가져다가 들이대면 78.11이 아닐 거라는 78.115789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거야. 더 정교한 걸 들이대면 이 뒤에까지 몸무게가 더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번 단원에서만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구할 때요. 자, 7번, 8번 합쳐가지고 몸무게가 78.1kg인 사람 나와봐 하게 되면 몇 명 나오겠지만 실제로 정교하게 재보면 딱 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괜찮을까? 한 점에서의 확률을 구하면 0이 되겠다는 거야. 자, 너희들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태어난 일시가 태어난 시가 일이라고 하지 말고 시가 오후 3시 41분인 사람 그런 사람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0일 거라는 거야. 41분이라는 순간에 딱 맞춰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41분에서 42분으로 시간이 흘러갈 때 너희들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정교하게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0일 거라는 거야. 그런 순간에 딱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런 순간에 머리카락이 나온 사람은 있겠지. 그렇지만 발까지 모두 빠져나온 사람은 흔치 않겠지. 그치?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연속 확률 변수 단원에서 한 점에서의 확률을 구하면 그것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구간으로 나타내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간들, 확률들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 괜찮으실까요? 설명이 좀 길었어요. 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분포표 대신에 뭐가 대응이 되느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프가 대응이 된다. 그래서 X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보통 이제 Y축도 있는데 잘 그리지는 않아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서 밀도 함수는 보통 문제에 주어진다. 직선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곡선으로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선인 것만 다뤄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다. 그런데 주어지는 구간은 밑도 끝도 없이 쫙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주어진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여하튼 이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넓이가 비중이 확률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확률들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에 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잖니? 그럼 이거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그것은 0부터 1 사이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문제 전체에서 주어진 확률을 다 구하면 그것은 1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전체 넓이 A부터 B 사이 전체의 넓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확률이면서 A부터 B까지 주어진 영역 전체의 확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하튼 확률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이 된다. 얘가 어디와 맥락을 같이 하냐면 어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다. 더한 것 걔는 1이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될까 얘들아? 요 정도면 제 생각에 이제 될 것 같기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딥하게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표가 아니라 그래프로 표현한다. 각각의 한 점에서의 확률은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구간을 좀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확률을 구해보시면 그 확률들은 여하튼 확률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모두 더하게 되면 전체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1이 된다. 요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탁해 얘들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으면 앞쪽으로 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로 가가지고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나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와 x축 두 직선 주어진 영역에서의 넓이는 1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구간이 지금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주어졌네. 그래프가 그쵸? 그러면 A가 아니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영역에서의 확률을 구하면 그것은 1이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확률은 함수의 그래프와 뭐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서 구한다.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인데요. 함수 f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며 직접 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하고 앞쪽에 지금 예제에서는 문제에 주어진다. 긴장할 필요가 없다. 구하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1차 함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x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 정도는 그냥 어떤 표현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어져 있다. 그리고 보시면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무한정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0부터 2까지로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1단계 그래프를 그려본다. 이렇게 뻘게. 자, 1단계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 Y축은 필요하다면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두셔도 돼요. X축이고 Y축이고 원점이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 우리 0부터 2까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2만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기울기는 잘 몰라요. 기울기는 잘 몰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수학에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X축이다. 그냥 일반적인 넓이일 때는 괜찮은데 좌표 평면상에다가 얘를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 네모를 이렇게 그렸어. 높이가 1인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의 넓이를 구하시면 밑변이 1이고 그래요?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1이거든요. 괜찮겠니 얘들아? 1이야. 이건 뭐 당연하지. 그런데 만약에 자 1부터 2까지 영역에다가 사사분면 아래쪽으로 네모를 사각형을 그려요.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괄호 길이는 1이거든요. 근데 이 세로를 보세요. 길이는 1인데 좌표 평면상에 사사분면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여하튼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가로는 1이고 세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수학적인 넓이가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좌표 평면 상에다 그려놓고 수학적인 넓이를 따질 때에는 넓이를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면적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0부터 2 사이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봐봐. 여기가 2거든.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이너스 값이란 말이야. 넓이를 구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을 확률을 표현한다. 넓이가 확률이라 그랬는데 넓이가 곧 확률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치? 빽빽하게 채워진 그 밀도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를 확률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확률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확률 값은 어떻게 돼야 돼?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그래프가요. 이 지금 음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밑변은 양수인데 높이가 음수라서 그렇잖아. 함수 값이 음수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실 때는요, 여러분. 이 함수 값이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돼. 위쪽으로. 무슨 얘기냐? 함수 값이 양수여야 돼. 0보다 작아지면 곤란해. 또 하나, 보통 그래서 함수 값이 1사분면에 많이 그려져요. 저는 그런 함수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굳이 그린다면 2사분면에 그려야 돼.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보통은 우리가 1사분면에 주어지는 함수만을 다룬다. 외우시려면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 다 지울게요. 잘못된 부분 다 지우고 넓이가 곧 확률이어서 양수가 나와야 되므로 음수가 나오면 곤란하므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양수의 값을 가지도록 그린다. 그래서 0부터 2 사이에다 그리잖아. 그려. 자, 그려. 여기다가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여기다 넣어봐. 0 곱하기 k. 그럼 0,0을 지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봐. 얘가 2k가 되는 거야.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쪽은 아니라고요. 그쵸? 음수는 아니고 양수 쪽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2k라 그랬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영역에서의 확률을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곧 확률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느냐?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상수 K를 구해보자. 자, 전체 영역이 0부터 2까지고요. 전체 범위가. 따라서 둘러싸인 영역은 세모가 되거든요. 그럼 세모의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K라고 찾아놨어요. 결국은 이것이 2K가 돼야 돼.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중요한 특징. X축 아래로는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는다. 주어진 영역 전체에서 넓이를 구하면 1이다. 이 두 가지 이용해서 K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P를 구해라. X가 1부터 2분의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여기가 2였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1이고요. 여기 언저리가 2분의 3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1부터 2분의 3까지 확률 변수 x가 1부터 2분의 3까지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1과 2분의 3 x축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이 곧 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하라고. 근데 딱 보니까 넓이 구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이거 사다리꼴이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다. 잘 봐. 이것도 학교 나와서 또 질문하고 하지 마시고. 사다리꼴의 넓이, 보통 사다리꼴을 눕혀놓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눕혀놔야 되겠다. 눕혀놓고 표현하니까 여기를 지금 윗변, 여기를 아랫변, 여기를 높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를 살짝 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는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 어떤 공식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
똑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딱 이게 뭐지? 아기가 딱 맞게 돌려가지고 한 번 더. 여기는 지금 윗변 얘랑 같아지는 거고 여기는 아랫변 여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고요. 그치?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하는 거야. 여기를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여기는 높이예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 하면 돼. 나누기 2 하시면 돼. 이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확률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구해봅시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여기거든요.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우리 k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이 함수가 y는 2분의 1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높이는 1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시면 2분의 1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질문 되게 많이 해, 얘들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요. 잘 보세요. 여기 아랫변, 여기도 구하려고 하는데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이 함수랑 만나고 있으니까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야.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 4분의 3이에요.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이 부분이 2분의 3이고 이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둘이 빼면은 2분의 1 나와요. 다 됐어.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는 왜 해? 큰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가 반으로 나누느라 그래. 답을 구해보시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얘가 얼마야? 4분의 2, 4분의 3, 4분의 5. 16분의 5가 돼요. 요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확률 하다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 그래프가 가지는 특성,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넓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확률 공부하는 거, 통계 공부하는 거란 느낌은 안 들어, 그치? 근데 요걸 바탕으로 정규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지기 작업을 잘 하셔야 된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천천히 문제 1번 또 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얘 왜 이래? 미안해요. 아까 너무 두껍게 해놨나봐. 요 정도 할까?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영역을 보시면 0부터 4까지의 영역으로 주어져요. 괜찮니? 상수K 비슷한 패턴이죠. 아까랑 K의 값을 구해라. 함수 완성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게. 마찬가지로 X축, Y축을 그리고 좀 얇게 X축, Y축을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볼 거야. 0부터 4까지니까 직선이니까 양 끝점만 알면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을 거야. 4 빼기 0 하면 4잖아. 그래서 출발하는 점이 4K가 돼. 좀 특이하다, 그치? 그 다음에 끝점인 4를 넣었더니 4 빼기 4 하면 0 되는 걸. 그래서 4에서는 0이구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직선이 영역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나온다? 전체 넓이는 1이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하자. 1단계 1번 전체 영역의 넓이가 1이 나오는데 전체 영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8K 되네요. K의 값이 얼마야? 8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괜찮겠니? K의 값이 8분의 1이야.
주어진 함수 8분의 1에 4-k 이렇게 생긴 함수네요. 두 번째, 이번엔 확률을 구하는데 x가 2부터 3까지 들어갈 확률, x가 2부터 3까지 들어갈 확률이다. x가 2부터 3까지?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3,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얘네가 2부터 3까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요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거든. 구해보지 뭐. 마찬가지로 또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 그러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왜 나온 거라고? 사다리꼴 두 개 연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그치? 2분의 1 곱하기 윗변 요거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야. 야, 이거 k 아니잖아. 그쵸?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야. 4 빼기 2 하면 2고요. 그것을 8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돼. 괜찮아요? 얘가 윗변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을 더해야 된다. 아랫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3일 때의 함수값이거든요. 3일 때의 함수값. 여기다 3 대입하시면 4 빼기 3 곱하기 8분의 1. 여기가 8분의 1이 돼. 곱하기 높이. 요거 얼마냐면 1이잖니.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2, 8분의 3 곱하기 1 하니까 16분의 3. 요렇게 확률을 구하실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 짜잔. 자, 103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안에 중요하다고 되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괜찮으시죠? 함수가 왜 0보다 커야 하는가? 넓이로서 확률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넓이가 음수 나오면 곤란하니까 함수값이 0보다 커져야 된다. 두 번째, 주어진 전체 영역에서의 넓이를 구하면 그것은 1이 된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정해진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확률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써있죠. 확률을 구하면 결국은 넓이를 구하란 얘기가 된다. 넓이를 구하란 이야기가 된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푸느냐, 확률 밀도 함수가 일정 부분 생략된 채로 기울기 같은 게 생략돼서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럼 그것을 먼저 구한다. 그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다시 얘기하면 확률을 구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장을 넘어가게 되면 자, 교과서 잠시만요. 교과서 여기 몇 쪽이에요? 111쪽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2번 문제 있어요. 오늘의 과제. 요거를 풀어보시는데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친구들 거 이제 보고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고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크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거든요. 이걸 모른다면 이번 시간 수업을 이해를 못 하신 거라 가지고 요거를 좀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학교 오시면 우리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정규분포랑 연속확률 밀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요 부분을 마찬가지로 풀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다가 보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